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출생아 2만 명 아래로, 그래서 거짓신인 언급, 한민족 디아스포라 추진할 때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네, 2월 출생아가 2만 명 아래로, 네, 출산만은 1분기 중 처음이다. 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부각이 되면은 이 거짓신인 본인이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그리고 박정희 비선 이병철 양자였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자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 신분 계급 이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저는 이걸 하나의 학벌 신분 계급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로 줄 세울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아를 꽃피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미술에, 어떤 사람은 과학에,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일을 꽃피우게 하는 게 그게 교육이지,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줄 세우는 거는 교육이 아니라 이거는 야만행위입니다. 야만행위.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 이 출산 문제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은 수도권 과밀, 그리고 수도권도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경쟁이 심화될수록 결국에는 저출산 문제는 심화됩니다. 그 지방은 소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 들여와가지고 이민청 만들어가지고 이거로 해결하겠다? 한민족이 그냥 소멸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 영상에서 학벌주의를 깨버리고 완전 평생교육 중심 체제로 가야 한다. 모든 대학을 학점은행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모든 학위는 국가 평생교육진흥 원장 명의로 준다. 네, 이렇게 해가면서 완벽한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완벽한 교육혁명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 지방도 굳이 뭐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특성,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꽃피울 수 있게끔 하고, 사람이 자연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시를 좋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당장 지금 출산율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20대가 되려면은 20년이 걸립니다. 20년. 지금 당장은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도 한민족 디아스포라 이거 잘 진행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조선족, 근데 중국의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나는 한국적 가치를 가지고 나는 한국인으로 살 거야 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국적을 신청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해야죠. 한국어 못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중국의 조선족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중국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구 국적을 남발하게 되면은 이거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국가 안보가. 그리고 북한 공산당들이 이 교묘하게 조선족인 척하면서 위조하고 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한국을 혼란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기본 안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추진을 해야 한다. 흩어진 한민족을 다시 모으는 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화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헤럴드 경제에서 보면은 강강술래 기차놀이, 중국 남부에도 소수민족 청근한 문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막 우리 강강술래 기차놀이, 어렸을 때 이런 놀이 참 많이 했는데
이 묘족, 네, 요족, 뭐 동족 이런 자치구에서 이런 기차놀이 강강술래를 한다. 근데 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하고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보면은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미얀마 접경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이 묘족, 요족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몽족, 뭐 라후족, 뭐 이런 리수족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신체 발부 수지 부모가 준 내 몸을 소중히 여긴다 해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풍속.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랬죠. 그리고 고구려의 대릴 사이제, 동해 무천, 고구려 동맹처럼 노래와 춤을 즐기는 축제 문화. 이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거 지금 깜짝 놀래거든요. 이렇게 소수민족 마을에 가보면은 완전히 과거에 이 한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과 흥이 살아있거든요. 또 기차놀이 강강술래 닮은 공동체 놀이문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마주치는 사람과 꼭 인사를 나누는 환대문화, 노인 공경문화가 발전되는데 한민족의 풍습과 닮았다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고구려 유민이라는 연구저설, 김인희 이 연구가가 쓴 이 저술에 따르면 중국 남부 일대에 거주한 지 1300년 역사를 가진 900만 묘족의 첫 이주 세대는 험준한 산악 요새에 살면서도 캔버스가 된 흰색 치마복에 그리고 중국 남부에서 보기 힘든 넓은 논밭 그려놓고 머나먼 북쪽에서 왔다네. 눈 내리고 추운 땅에서 누런색 파란색 두 개의 강을 건너서 왔지. 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묘족들은 치유천왕 제사를 지내는데 문화 풍습이 우리와 흡사한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천왕은 배달국 14대 천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치유천왕이 한민족이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삼국사기 기록이 흥미롭고 삼국사기 제28 백제봉기 6부에는 고구려 백제신라는 묘족의 후예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사성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런 우리 역사와 문화를 찾아가지고 이들과의 어떤 공통성, 그리고 언어가 굉장히 유사한 측면, 뭐 이런 것들, 뭐 나나 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 지금 여기도 뭐 보면은 네, 동남아, 티베트, 일본, 아시아 각지로 흩어진 고구려 백제 유민들 이런 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이제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민족에 대한 뭐 영화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김태원 감독님하고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나누는데 이제 그 김태원 감독님은 민족 그 영화, 민족 영화를 전개하신 민족 문화예술가인데,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뭐 고려인 그리고 중국의 이제 그 조선족 이런 역사들은 잘 알고 있는데 고구려 이 유민들, 이 백제 유민들 여기에까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거를 풀다 보면은 이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처절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사라는 고구려 백제 유민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하류 이료 묘족은 나다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이 동남아 그 아세안 지역의 그 고산지대에 가보면 오지에 가보면은요 그 얼굴이 지금 이제 우리는 잘 먹고 또 뭐 이렇게 성형도 하고 뭐 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 옛날에 조선시대 그 어린이들 그림 그려놓은 그런 사파들 보면은 그때 얼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눈이고 목구 간에. 근데 이 여성도 보면은
이렇게 생긴 여성들이 굉장히 동남아 사람들하고 다르죠. 그래서 베트남만 해도 그 베트남의 남부 쪽은 이제 캄보디아, 네, 그 캄보디아 그쪽에 그 역사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병합이 되면서. 그리고 그 중부 쪽을 보게 되면은 그 중부 쪽도 뭔가 좀 이 다른 민족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북부 쪽으로 올라가서 북부의 그 산악 고산지대로 올라가게 되면 전혀 이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하고 얼굴이 같지 않아요. 그리고 풍습이나 언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쓰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고려인을 제천 시민으로 인구 증가 효과가 쏠쏠하다. 그러니까 이 고려인들도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가 공산화도 되고 뭐 사회주의화도 되고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 다문화 정책을 쓸 때도 혼란스럽고 한민족 정체성이 없으면 나중에는 아주 위험해집니다. 이거 굉장히 나라가 혼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려인 분들도 우리가 이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한국의 정체성 그리고 역사, 그 문화, 언어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진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절차대로 뭐 거주비자라든지 영주권, 국적 이러한 것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정황이고 조선족 자치구 중국어로 교육, 갈 곳 잃은 중국 동포. 지금 중국도 이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전개하되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조선족 마약 조직 일망타진, 필로폰 12만 명분 압수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또 우유함 냉장고 처박기에 마약이 120억 원어치 숨긴 조선족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은 한국으로 귀화해 갖고 아주 열심히 살고 뭐 저보다도 더 애국심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나는 중국의 조선족이다. 그런데 내가 박쥐처럼 한국의 뭐 영주권이나 국적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특혜를 가지고 와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려인이나 중국 동포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전 세계에 흩어진 고구려 백제 유민들 아시아 각지로 흩어진 거죠. 이런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소수 민족이 고구려 그 유민으로서 이 연관성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연구하면서 우리가 상식적 범위를 넓혀 나가서 그것이 맞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이런 디아스포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측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그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캄보디아나 뭐 지금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윈남성 쪽에 이들이 굉장히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거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죠. 민감하게. 그리고 절대로 자기들의 역사에서 이것을 놓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문화예술계라든지 또는 종교계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연결망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 저출산 문제를 당장 우리가 출산율이 이게 향상이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고 이대로 가면 한국 소멸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 흩어진 한민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들을 다시 우리가 연결시키고 규합하는 모으는 그런 거를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니냐. 그렇지 지금 이 출산의 2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해가지고 이 거짓 신인 자꾸 얘기하고 돈 주면 된다라는 착각하면 안 돼요. 이자는 돈만 가져오면 천국 보내준다. 돈만 가져오면 죄사함 해준다.
돈만 가져오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억짜리 대천사를 팔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재미삼아서라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